그 이제 아파트 저가 거래를 통해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자녀한테 증여할 때는 5천만 원까지만 증여할 수 있잖아요. 성년인 경우에.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무려 3억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특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 이 방법을 쓸 때는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엄청 떨어지니까 이 방법을 하면은 되게 좋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한테 11억 원짜리 주택을 자녀한테 6억 원에 양도를 해. 아, 이게 말이 될까? 자, 그런데 일단은 이 방법을 통하면은 3억을 절세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원래 부모는 그러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런데 아니 특수관계인끼리 그렇게 저가로 양도를 하면 되냐? 그래서 세법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6억을 양도를 해도 천만에 11억으로 세금을 내라, 이렇게 계산을 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이제 이게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판단은 뭐냐면은 시가보다 5% 낮게. 그러니까 뭐 11억 원인데 6억 원에 팔았으니까 훨씬 낮은 거지. 그러면은 뭐 타인한테 파나 아들한테 파나 똑같이 양도세 내니까 유리할 건 하나도 없어요, 양도세에서는. 근데 이제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11억 원짜리를 6억 원에 받으니까 완전 땡큐 아니야. 이제 5억 원을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만히 놔두진 않지. 근데 이 이제 디테일에 항상 악마 내지는 해법이 있다고. 여기 보면은 이게 시가하고 대가, 여기서는 지금 5억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것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아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증여에. 그래서 이거는 증여에 해당이 돼. 근데 증여 해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11억 원의 30%인 3.3억과 3억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5억 마이너스 이 두 개 중에서 작은 금액인 2억만 과세를 하는 거야. 원래는 5억을 과세해야 되는데 2억만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억을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뭐 부동산으로 주고 뭘로 주고 그러면은 5천만 원밖에 줄 수가 없는데, 이걸로 하면은 3억이나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 또 볼까요?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은 취득세 과세 표준이 6억이야. 원래는 11억 원에 대해서 그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완전히 땡큐지.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였던 2020년, 19년도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다가 지금 부동산 떨어지니까 왕창 이런 방식으로 증여를 양도를 해주는 거죠.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면은 양도세는 타인에게 양도한 거나 뭐 똑같아. 어차피 11억 원에 해서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비과세니까 뭐 세금이 없겠지. 자녀한테 양도해도 양도세가 없어. 물론 타인한테 양도해도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겠죠. 그지만 증여세는 3억을 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셋이면 9억, 자녀가 5이면 15억. 물론 집이 5개가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취득세는 6억으로 취득세가 과세가 돼요. 근데 그래서 올해 안에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단이 발생한 거야. 무슨 사단이 발생했냐면, 여기 거래를 한번 볼까요? 전국 및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 및 비율을 보니까 직거래 건수가 이런 식의 직거래 건수라고 의심되는 것이 전체 거래액이 17.8%라는 거예요. 22년 9월 달에만. 그러니까 이미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우리 세무사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이런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 혼란을 주게 됐어. 막 지금도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면 경착륙이 되면 안 되고 연착륙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막 가격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시세보다 막 10억 그보다 더 아래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래되는 게 있어. 도대체 이게 있는 시가를 저기 산정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거래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거래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제 본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면 세무조사하겠다 이거지. 여기 보면은 국토교통 이런 직거래는 공인중개사 끼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하잖아요.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 등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3차례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거래에 대해서 다 기획조사한다.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해서 2022년 9월에는 무려 17.8%에 해당이 된다는 거지. 특수관계인 간에 이제 부모 자식 간, 법인 대표 간, 부모 자식 간이 나는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현저히 낮은 거래 등의 거래를 한다. 아까 딱 3원만 맞춰서 거래를 한 게 아니라 더 밑에다가 하는 거야. 왜냐하면 취득세를 아낄 수 있으니까. 조사 대상은 21년 1월부터 23년 6월 것까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남영우 토지정책관, 이분은 모든 고저가 거래가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는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정할 수는 없어 사실 이걸.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아파트 저가 거래를 통한 증여세가 이게 그럼 걸리냐 지금까지 하는 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건이 조사를 나오면 뭘 조사하냐 이거죠. 어떻게 조사하냐. 자금 출처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크가지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거든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자금 흐름을 조사를 해. 예를 들어서 자 부모하고 이제 거래를 했는데 통장 거래를 먼저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통장 거래에서 자신이 아무리 많은 소득이 있어도 부모님 돈으로 사는 것이 명백하면 자기가 많이 소득이 있어도 그냥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통장 거래 조사를 해. 그래서 양수도 대금이 정확히 이전됐는지, 그 다음에 취득자금을 뭐 다른 사람이 빌렸으면 그때 이자를 줬는지,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만약에 빌렸다고 하면은 그 이자를 잘 납부를 했겠지. 근데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내줬다. 그러면은 이것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소득이 없는 자기 소득으로 이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크게는 자금 흐름을 조사해. 통장 조사를 싹 한 다음에, 근데 실제로 두 번째 소득 조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다 냈어. 자기 통장으로 싹 냈어.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지금까지 세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었네? 그럼 당신은 이 돈이 어디서 났어? 이걸 조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빠져나가기 어려워. 둘 중에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춰놓으면 돼, 이제. 예를 들어서 양수도 대금은 다 잘 맞춰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취득자금이 다른 사람의 차입이 있었다고 하면 아직 조사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인한테 빌렸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거든. 이런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이자를 딱 지급을 해서 이자 소득세, 빌려준 사람은 이자 소득세도 신고하고 이렇게 해놔야 된다는 거지. 소득은 지금 소득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니까 물론 수정 신고해가지고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혹시 질문 있나? 나는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보다 이거랑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11억을 6억에 산 걸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이 시세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11억짜리인데 좀 지나니까 7억 8억 됐어.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뉴스 나온 것처럼 7억 8억인데 이걸 아들한테 진짜로 지금 그 호가가 7억 8억인데 조금 진짜 많이 낮춘 것도 아니고 약간 낮춰서 한 6억이나 하는데 그거를 아들한테 팔아.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죠. 뭐냐면 아들한테 팔 때 5억이 전세로 다시 들어오는 거야, 엄마가. 있어요. 네, 많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막 위험하게 갈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것도 이건 위험한 게 아니야. 합법적이야 아주. 아까 내가 설명한 거는 그치? 완전히 합법적이야. 그러니까 근데 근데 이제 그것도 합법적이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은 전세로 내가 들어간다. 그런 그렇지. 금액이 클 때 전세 네. 금액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아파트가 24억짜리 맞아요. 24억짜리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를 그렇게 아들한테 양도를 하고 내가 전세를 예를 들어 17억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금액이 클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간다 이거지. 네. 거기에. 그렇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22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팔았어. 아, 팔았는데 아들은 실제로 들어간 돈 1억밖에 안 돼. 왜 그러냐면 부모가 21억에 전세를 들어왔고. 아, 그거는 과세를 했잖아. 그건 과세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판단인데, 그거는 그거는 사회 통념상 징여라고밖에 볼 수 없다. 사실 판단상이 되게 무섭지. 그런 거는 너무한 거지.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할 거보다는 낼 거 돈 내면서 지금 세무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차라리 저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절세다. 합법적인 증여다. 어떻게 보면. 그게 올 12월 31일까지는 11억짜리를 6억에. 아니 저거는 계속 유효해야 하고 취득세만 이제 내년에 12월 30 그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11억으로 이제 취득세가 된다는 얘기지. 대신 5천만 원 증여할 거를 3억을 하는 효과가 그렇지. 효과가 나타난다. 저거는 예를 들어서 저기는 말하자면 아까 그 사례에서는 5억 증여하고 5억을 사실상 증여한 거잖아.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은 3억은 세금이 과세가 안 되고 2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잖아. 그럼 2억이면 2억에서 5천만 원 공제 받고 그 다음에 1억 5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1억까지는 1천만 원. 추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니까 2천만 원을 내고 그 5억을 증여받는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거의 키포인트는 그거네. 저는 취득세 과세가 올라가니까 올해 지금 저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적용하는 게 많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증여 관점에서 보면 훨씬 이득이다. 이득이지. 내년에 취득세가 바뀐다 하더라도.